승무패 33회차 현미경 부속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노르웨이 대 스코틀랜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노르웨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속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1번부터 7번 경기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계적인 부분과 6월 A매치 주요 소집 명단은 제가 일일이 전해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이 44위, 스코틀랜드가 36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급적으로 5대5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노르웨이의 간판 공격수인 엘링 홀란드 선수가 출전을 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홀란드 선수가 맨시티에서 트래블 3관왕을 차지를 하고 이 축하 뒤풀이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노르웨이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직접 동료들과 훈련을 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게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홀란드 선수가 아스날의 웨데고르 선수와 함께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 스코틀랜드전의 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3월 유로 예선에서 키프로스와 스페인을 연달아 제압하면서 2연승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당시에 키프로스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컬적으로 스코틀랜드가 우위에 있던 경기이고 이번 노르웨이 원정은 피지컬적으로 스코틀랜드가 우위를 장담하기에는 다소 힘든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스코틀랜드가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미발탁이 된 가운데 최전방 공격수 다익스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을 하거나 혹은 맨유에서 활약을 하는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를 전진 배치하면서 지난 3월 A매치에서는 상당히 재미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맥토미니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두 경기에서 4골이나 터트리면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 노르웨이라는 팀이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의 이러한 투박한 공격 패턴이 통할 가능성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노르웨이가 A매치 4경기에서 1승 2무 1패, 지난 3월달 A매치에서도 승리가 없었는데 당시에 간판 공격수 홀란드 선수가 모두 소집이 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란드가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A매치 23경기 21골로 노르웨이의 핵심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스코틀랜드전에 홀란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노르웨이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스코틀랜드가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있는 팀이고 최근 원정 4경기에서는 1승 1무 2패로 홈보다 공격력이 훨씬 더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이 스코틀랜드이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피지컬이 스코틀랜드 못지 않다는 점, 노르웨이의 간판 공격수 홀란 선수가 현재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스코틀랜드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노르웨이가 홈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노르웨이의 홀란 선수가 체력적인 문제로 선발로 제외가 되거나 이번 경기 돌연 결장이 된다면 이 다소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홀란 선수의 선발 출전을 기원을 하면서 8번 경기는 노르웨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제르바이잔 대 에스토니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FIFA 랭킹이 124위, 에스토니아가 108위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체급이 비슷한 하위권 팀들 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이 비슷한 점이 유럽 5대 리그 스타 플레이가 없지만 자국 리그 명문 팀들 출신으로 꾸려진 대표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공격 원투펀치들의 한 방이 조금은 강한 느낌이 있고, 에스토니아는 아스날 소속의 유망주 골키퍼인 칼 헤인 골키퍼를 필두로 한 수비 조직력이 괜찮은 이미지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두 팀 모두 지난 3월 유로 예선에서 오스트리아 원정을 떠났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1대4 대패를 당한 반면에 에스토니아는 끈적한 수비 끝에 1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에스토니아가 조직력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호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대패를 당하기 전까지는 A매치 5연승의 상승세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보다 FIFA 랭킹적으로 체급이 높은 슬로바키아,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충분히 도깨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 역시 오스트리아전 패배 전까지 A매치 5승 2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고, 이 핀란드에게 승리, 아이슬란드, 알바니아와 무승부를 거두는 등 확실히 에스토니아도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유럽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 입장으로서는 현재 F조에서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강팀들을 제외하면은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데, 그래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쪽이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만한 것이 아제르바이잔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다다쇼프와 이 셰이다예프 선수가 이 소속팀에서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다다쇼프가 스위스 그라스호퍼에서 8골 5도움을 기록을 했고, 측면 자원인 셰이다예프 선수 역시 자국 아제르바이잔 리그에서 올 시즌 2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다다쇼프와 셰이다예프를 보유한 아제르바이잔이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수비 쪽에 대전 K리그 1 대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안톤 선수가 이번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안톤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하면서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헝가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네그로의 FIFA 랭킹이 69위, 헝가리가 33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한 단계 헝가리가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몬테네그로는 측면 자원인 마루시치 선수의 결장이 꽤 커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리에 A 라치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마루시치 선수가 이번 6월 A매치에 발탁이 되지 못했는데, 이 마루시치 선수가 몬테네그로 대표팀에서는 측면 수비수가 아니라 한 칸 위로 올라가서 공격적인 윙어 역할을 맡을 때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백 체제에서는 주로 오른쪽 윙어로 측면 공격을 전개하는 마루시치 선수이고, 이 3백에서는 윙백으로서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마루시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6월 A매치에서는 탈장으로 인해서 발탁이 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가 측면 공격 전개에 있어서 마루시치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몬테네그로가 최근에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 무고사 선수가 빗셀고베 이적 이후에 확실히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고, 베테랑 공격수 요베티치 선수 역시 전성기에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그리 강한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몬테네그로가 올 시즌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18개의 골을 넣은
크르스토비치 선수와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하사바노비치 같이 한 방이 있는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몬테네그로도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화력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의 수비수 오르반 선수가 이끄는 수비 조직력이 괜찮은 팀이고 라이프치히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소보슬라이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헝가리 역시 수비나 중원 퀄리티에 비해서 최전방 무게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최전방의 울산 현대의 마틴 아담 선수가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공격수지만 다소 투박한 면이 있고 헝가리의 베테랑 공격수 살라이 선수 역시 전성기에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헝가리 역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전 수비수 사비치 선수를 중심으로 특유의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헝가리도 득점을 하는 것이 꽤나 쉽지 않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거 맞대결이지만 최근에 몬테네그로가 헝가리 상대로 A매치 3경기 2승 1무 패배가 없다는 점 역시 몬테네그로 사이드도 받쳐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키프로스 대 조지아의 경기인데 키프로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의 FIFA 랭킹이 111위, 조지아가 77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조지아가 다소 높은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선수단의 퀄리티 면에서 조지아가 다소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키프로스가 주전 측면 수비수 아오아누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수가 세리에 B 무대에서 올 시즌 32경기 3골 3도운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측면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이 조지아의 에이스 측면 자원인 흐비차 선수를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키프로스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흐비차 선수 외에도 프랑스 리그앙으로 승격을 한 매치의 공격수 미카우타제라는 선수가 확실한 한방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카우타제라는 공격 자원이 올 시즌 프랑스 2부 리그에서 23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고 매치라는 팀의 리그앙 승격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막판의 골 감각 역시 나쁘지 않았던 미카우타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나폴리의 에이스 조지아의 흐비차 선수의 시즌 막판 기록인데 시즌 막판에 흐비차 선수가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경기력 자체가 평점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지아 대표팀에서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흐비차 선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키프로스는 최근 A매치 10경기 중에서 5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공격력의 난조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키프로스 역시 공격 쪽에서 자국 리그에서 18골이나 넣은 피타스라는 공격 자원이 있지만 이 조지아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지아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골키퍼가 스페인 라리가 발렌시아의 주전 골키퍼 마마르 다슈빌리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가 전체적인 수비 자원들의 퀄리티 역시 키프로스보다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수에서 조지아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지아가 최근에 A매치에서 체급이 높은 모로코전 패배를 제외하면 10승 3무 1패로 확실히 자신들보다 FIFA 랭킹이 비슷하거나 낮은 팀들을 상대로는 확실히 경기력적인 우위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공격력이 좋지 못한 키프로스 원정에서도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키프로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알바니아 대 몰도바의 경기인데 알바니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무로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 알바니아가 68위, 몰도바가 171위이기 때문에 FIFA 랭킹만 보면은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알바니아는 전통적으로 수비 쪽에서 유능한 자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 세리에 A 출신의 선수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알바니아의 AS 로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수비수 쿰불라 선수가 부상 여파로 미발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3월 A매치 당시에 알바니아가 부상으로 뽑지 못했던 또 다른 세리에 A 수비수들인 이스마일리 선수와 짐시티 선수가 모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짐시티 선수가 세리에 A 아탈란타, 이스마일리 선수가 엠폴리에서 활약을 하는 수비 자원들이기 때문에 쿰불라 선수의 공백을 충분히 메워주면서 알바니아 특유의 수비력이 나올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니콜레스쿠 그리고 다마스칸 같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선수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루마니아 같이 이탈리아 세리에 A보다는 확실히 체급이 떨어지는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알바니아의 막강한 수비력을 뚫어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스페인 그라나다의 우준이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리그 38경기에서 23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우준이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해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몰도바가 지난 3월 A매치 기간에 체코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작정하고 버티는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니아가 최근에 A매치 10경기에서 1승 5무 4패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당 평균 0.8골, 한 골이 채 되지 못하는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몰도바가 이번에도 알바니아 원정에서 체코전만큼의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알바니아의 부실한 공격력으로 의외로 쉽게 몰도바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알바니아에는 K리그1 광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아사니 선수가 승선을 했기 때문에 과연 아사니 선수가 특유의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는지도 지켜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알바니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벨기에 대 오스트리아로 최고의 빅매치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오스트리아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이 벨기에가 4위, 오스트리아가 32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은 벨기에가 여전히 앞서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벨기에는 플레이메이커 케빈 데브라이너의 부상 낙마에 겹쳐서 아스날의 트로사르까지 부상으로 낙마를 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부재가 우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벨기에가 미드필더 한스 바나켄이나 이 틸레망스 같이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중원 자원들이 여전히 많지만 이 케빈 데브라이너나 트로사르 같이 공격 한 방까지 갖춘 플레이메이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번 오스트리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기에가 여전히 최전방 공격 쪽에 루카쿠, 오펜다, 루케바키오 같이 화력이 막강한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비 라인이 부실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 쿠르투아가 버티고 있는 벨기에의 골문이지만 여전히 노장 베르통원 선수가 수비수 선발로 나서고 있는 벨기에이고
이 바우투파스라는 수비 파트너는 레스터 시티에서 올 시즌 적지 않이 불안감을 노출한 중앙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공격력에 비해서 벨기에가 여전히 수비 쪽에서는 세대 교체가 다소 시들시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전체적인 공수 퀄리티를 고려를 한다면 벨기에도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벨기에의 테데스코 감독이나 오스트리아의 랄프 랑닉 감독이나 두 감독 모두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빠꾸 없는 경기 운영 속에서 승패가 갈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는 달랐지만 벨기에의 테데스코 감독이 라이프치히의 감독을 역임한 바 있고 랄프 랑닉 감독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의 스포츠 디렉터를 맡았었기 때문에 이 서로를 조금은 잘 아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벨기에에 너무 투표율이 몰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13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이슬란드 대 슬로바키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의 FIFA 랭킹이 64위, 슬로바키아가 FIFA 랭킹이 51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매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홈팀 아이슬란드가 양쪽 측면과 이선 공격력이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측면 자원 구두민손 선수가 올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 번리에서 4골 6도움을 올려주면서 번리의 1부 리그 승격을 이끌었고 측면 자원 토르스테인손 선수 역시 벨기에 리그에서 12개의 골을 넣었기 때문에 확실히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아이슬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이슬란드가 측면 퀄리티에 비해서 이 베테랑 공격수 핀보가슨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최전방 공격 마무리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슬로바키아는 공격보다는 수비와 중원 퀄리티가 뛰어난 팀인데 뉴캐슬의 골키퍼 두브라브카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 슬로바키아이고 인터밀란의 중앙 수비수 슈크리니아르 선수 역시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다시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쪽에는 나폴리의 축구 도사라고 불리는 로보트카 선수가 중심을 잡고 있는 슬로바키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와 중원 퀄리티가 좋은 슬로바키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슬로바키아가 최근에 A매치 10경기에서 9골로 경기당 평균 1골이 되지 않는 득점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물론 공격 쪽에서는 자국 리그에서 15골을 넣은 폴리 예브카라는 공격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슬로바키아가 수비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와 밸런스에 비해서는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슬로바키아가 A매치 5경기 1승 3무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양팀 모두 서로의 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으면서 저득점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6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14경기를 모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국내 배당까지 확인을 해서 최종 픽의 변화가 있으면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